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과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치과 과목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면 치아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접근이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치아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겉에 치아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에나멜질이라고 해요. 우리 에나멜 구두 아시죠? 에나멜 소재는 반짝반짝거리는 소재잖아요. 치아 겉면의 가장 단단한 조직으로서 치아를 반질반질하게 해주는 이 부분, 에나멜질 또는 범랑질이라고 불러요. 그 안쪽에는 상아질이 있습니다.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넓고요. 굉장히 무른 조직이에요. 우리 수박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박 손가락으로 푹푹 누르면 뭔가 푹푹 파이잖아요. 그래서 상아질이란 조직은 치아의 대부분을 이렇게 채워주고는 있지만 무르기 때문에 충치가 생겼다 하면은 쉽게 썩고요. 그리고 스펀지같이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 치주낭이라고 작은 부위가 있어요.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오목한 곳이 바로 치주낭이에요. 그래서 치주낭은 치석이 잘 생기는 부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석이 생기면 풍치가 생기기 쉽죠. 해부 같은 데 보면 뭐 구강, 비강, 치수강 이런 식으로 강자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치수강은 신경과 혈관이 있는 공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잇몸하고 치아하고 잘 붙어 있으려면 시멘트 같은 접착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백악질이라는 일명 시멘트질이 있습니다. 치은은 잇몸을 뜻하는 다른 단어고요. 그리고 우리 치과 가면 크라운 씌운다고 하잖아요. 요 윗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치관이라고 하고 뿌리 부분을 치근이라고 해요. 그리고 치관과 치근의 경계, 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는 크게 치관, 치경, 치근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치아 관리에는 1차, 2차, 3차가 있어요. 1차는 키워드가 예방이에요. 양치 깨끗하게 하고 충치 안 생기게 불소 도포해주고 하면서 예방하는 걸 바로 1차 관리라고 해요. 2차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 조기 검진이 키워드입니다. 충치를 빨리 발견해서 더 안 커지게 해갖고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죠. 3차는 재활이에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임플란트를 해주는 거죠.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치아는 한번 삭제를 하면 이게 되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치료를 하도록 접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치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치아인지 표기를 하기 위해 표기법들을 정해놨는데 팔모 시스템은 좀 오래된 표기법이에요. 유치 같은 경우는 대문자 알파벳으로 표기를 해주고요. 영구치 같은 경우는 숫자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DI 국제치과 연맹 표기법을 보면 두 자리 숫자를 시계 방향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유치는 50번에서 80번대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위쪽이죠. 위에서부터 51, 52, 53, 54, 55로 나가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60번대 나가고 또 시계 방향으로 아래쪽 표시해주고 또 시계 방향으로 80번대 표기를 해주는 거죠. 영구치도 마찬가지예요. 영구치는 10에서 40번대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위에 있는 앞니부터 11, 12, 13 이렇게 쭉 가서 표기를 해주고 또 시계 방향으로 넘어가서 20번대 표기하고 아랫니도 30번대 표기, 또 시계 방향으로 넘어가서 40번대를 표기하고 있어요. 다음은 유치랑 영구치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유치는 총 2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등분을 해서 보시면 편한데요. 윗니 5개, 또 윗니 5개, 하악 쪽에 5개, 5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총 20개고요. 유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본다면 유치의 가운데 절치, 유중절치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하악에 있는 유중절치가 제일 먼저 맹출됩니다. 그래서 애기들 보면은 앞니 이렇게 2개 귀엽게 뻥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악에 있는 유중절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동간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가 없더라도 거즈로 양치질을 해줍니다. 그냥 거즈로 살살 문질러주면서 양치 습관을 길러주는 거죠. 그리고 이가 낫다 한다면 작은 칫솔로 양치만 해줍니다.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치약은 삼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칫솔로만 양치질을 해줘요. 유치 같은 경우는 치배라고 해가지고 치아의 어린 싹 같은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아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6개월에 하악 유중절치가 제일 먼저 나온다. 요걸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치마다 이름이 있어요. 일단 절치는
뭔가 음식을 끊어주는 앞니 같은 애들이에요. 특히 유중절치는 유치인데 제일 가운데 있는 절치다. 이래서 유중절치라고 하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절치는 절치인데 유치이고 측면에 있다 해서 완전 가운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축절치라고 합니다. 견치는 송곳니고요. 구치는 어금니예요. 어금니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제1 유구치, 제2 유구치 이렇게 붙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유치인데요. 이 유치들이 영구치로 교환이 되고 이렇게 구치들이 위아래 3개씩 새로 납니다. 그래서 영구치는 가장 중요한 걸 뽑자면 이 영구치로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제1대구치입니다. 보통 6살 학교 갈 때쯤에 나오는데요. 영구치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 대구치 같은 경우는 유치가 아닌데 유치는 점점 이렇게 빠지면서 교환이 되지 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워요. 그래서 대구치는 유치가 아니기 때문에 충치가 잘 생기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영구치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안 나죠. 그래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유치는 하악 유중절치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만큼 하악 유중절치가 제일 먼저 빠지고 제일 먼저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갈 쯤에 보면 애들이 앞니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중인 거죠. 제3대구치는 사랑니인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위아래 7개씩 해가지고 28개의 영구치를 가지고 있고요. 영구치까지 다 났다 하면은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죠. 다음은 치아 질환을 살펴볼게요. 치주염은 일명 풍치라고 하는데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치주낭에 치석이 잘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치주염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풍치 예방을 위해 스케일링을 해주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죠. 치아 의식증은 쉬운 말로 충치가 생겼다는 건데요. 보통 어금니에 이렇게 틈새가 있기 때문에 이 틈새에 찌꺼기가 끼고 칫솔질을 잘 안 하게 되면 이 틈새에 충치가 잘 생겨요. 칫솔질을 잘 해주고 스케일링을 잘 해줘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어금니 틈새에 충치가 너무 잘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실란트라고 어금니 틈, 치아 열구와 소화를 메워주면 더 충치가 잘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불소 도포를 해주면 더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불소는 치아 표면을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불소 도포는 치아가 나왔다 하면은 그때부터 6개월에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 이 부분은 법규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소로 충치를 예방하자 해가지고 상수도에다가 불소를 풀어놨습니다. 근데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0.8ppm으로 농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2 정도는 봐주는데 0.6에서 1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불소 농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하나만 하죠. 효과가 없고요. 이 불소 농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치아에 얼룩덜룩해지면서 반상치라고 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소는 농도에 따라 횟수도 다른데요. 0.05%로 농도가 낮을 때는 맨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 1회 정도 할 때는 자주 안 하잖아요. 그래서 0.2%로 농도를 높여줍니다. 법규에서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교합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위아래 치열이 나쁘거나 비정상적인 교합을 말을 하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균형도 안 맞으니까 발음을 하거나 씹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겠죠. 1급 같은 경우는 교합은 정상인데 치아에 틈이나 치열이 고르지 못한 상태를 말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가 나면서 자동으로 교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치가 고르지 못한다고 지금 당장 교정을 하기보다는 청소년기에 영구치가 나는 거 보면서 교정을 하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치가 좀 삐뚤게 나가지고 앞니가 엄청 벌어져 있었는데요. 교정을 하려고 치과에 갔더니 좀 놔두래요. 영구치가 나면서 벌어진 이 틈새가 자동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교정을 따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2급은 상악이 앞으로 과도하게 나온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위쪽이 많이 나오고 아래쪽은 좀 들어간 상태를 말을 해요. 원인은 유아기 때 손 빠는 버릇 때문에 잘 생긴다고 합니다. 상급은 하악이 앞으로 나온 케이스를 말을 하는데요. 일명 주걱턱이죠. 이런 식으로 턱이 주걱턱처럼 생긴 경우를
상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악이나 하악이 과도하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교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빨리 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교합이 왜 생기냐 하면은 유전적으로 턱뼈가 좀 발육이 이상하게 됐거나 아니면 손가락이나 입술을 계속 빨거나 이래가지고 습관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사고가 났다 하면은 틀어지기 쉽죠. 유치 관리를 잘못해서 유치가 생각보다 빨리 빠진 거예요. 그러면 위치를 잘 못 잡았기 때문에 틀어지기도 하고 영구치가 빨리 빠지거나 손상이 되면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서 부정교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치과 장비 살펴볼게요. 내용을 주고 이 치과 장비가 어떤 건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 자루 달린 원형 거울로 구강내를 관찰하는 치과 기구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치경 골라주시면 되고요. 거울 경자 써가지고 거울로 요리조리 비춰보면서 치아 상태를 구석구석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탐침은 익스플로러라고도 부르는데요. 쿡쿡 찔러보면서 충치 깊이라든지 치아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검진하는 거죠. 핀셋은 치과에서만 쓰는 건데요. 뭔가 재료 같은 걸 집어줄 때 쓰는데 코튼 플라이어라고도 불러요. 약간 작은 집게 같은 걸 말을 하죠. 스푼 익스카베이터는 치아의 썩은 부분을 제거하고 파낼 때 쓰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기구가 잘 나오냐 하면은 치경이나 탐침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치과에서 쓰는 의자를 유니체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다 달려있죠. 그래서 진공압축기는 유니체어에 압축 공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세면대는 눈에 잘 안 띄면서 손 씻기 가까운 곳에 설치해주면 좋다고 해요. 치과에서 많이 듣는 재료 중에 하나가 아말감인데요. 충치 제거를 하면 치아가 파이잖아요. 그거를 채워주는 물질로 은합금이나 수은 혼합물을 써요. 하지만 요즘에는 수은이 건강상의 문제로 잘 안 쓴다고는 해요. 어쨌든 충치 부분을 메꿔주는 거 아말감이라고 합니다. 유니체어는 의자부터 양치질하는 곳, 여러가지 기구 세팅하는 곳, 조명까지 다 이렇게 키트처럼 갖춰져 있는 거 치과 진료용 의자를 유니체어라고 하고요. 핸드피스는 아마 치과에서 메인 기구일 거예요. 마찰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냉각수가 같이 나오면서 식히면서 해줘야 돼요. 석션은 치과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보조 업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치과 치료 중에는 요 냉각수를 뿜으면서 물도 나오고 막 침도 고이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석션을 하면서 진료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유니체어 옆에 이렇게 타구가 있는데 이 타구는 시술 중 물이나 침 같은 걸 뱉는 곳을 말을 하죠. 공기물 사출기는 여기서 공기도 나오고 물도 나와요. 공기가 나오면 건조가 될 거고 물이 나오면 세척을 할 수 있는 거죠. 발 조절기는 핸드피스를 쓸 때 이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페달이고요. 브라켓 테이블은 진료 기구나 재료, 약품 같은 걸 올려두는 선반을 말을 하는데 뭔가 준비를 할 때 시술 순서에 맞춰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배열을 해주면 더 효과적이겠죠. 치과에서 쓰는 조명등은 무용등이라고 해서 그림자가 없는 등이에요. 왜냐면 그림자가 지면 치료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조명을 오래 켜면 열이 나는데 그래서 뜨겁지 않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 설치를 합니다. 이건 치과에서 쓰는 촬영 기법들인데요. 표준 X선 촬영은 말 그대로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충치나 풍치 이런 게 있나 보는 거고요. 파노라마는 쭉 돌려서 다 찍어가지고 모든 치아랑 조직을 한 장으로 보는 거죠. 세팔로 촬영은 부정교합을 교정하기 위한 촬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척법에는 부분적으로 세척하는 국소 세척이 있고요. 전체를 다 세척해주는 전체 세척이 있어요. 일명 치료 다 하고 양치질 하라고 하잖아요. 물양치 우물우물해서 뱉는 걸 전체 세척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과에서 쓰는 소독약들이 있어요. 과산화수소, 아크리놀을 쓰는데 묽은 포타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치아 같은 경우는 옥토종기라고 해서 하얀색 요오드 팅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베타딘의 하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방세법입니다. 방세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습기를 제거하고 방지하는 거죠. 시술하는 동안 계속 침 나오고 물 나오고 하면은 안 보이고 치료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건조한 상태를 계속 쭉 유지하는 그런 걸 방세법이라고 합니다. 방세법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러버댐 방세법, 하나는 간이 방세법이죠. 러버댐 방세법 같은 경우는 치료 시간이 길 때 효과적이에요. 말 그대로 고무 시트를 걸어가지고 치료할 부분만 남기고 다 가려버리는 거죠. 고무 시트로
입안을 막다 보니까 뭐 작은 기구가 떨어졌을 때 아니면 약물이 떨어졌을 때 이걸 삼키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또 오랫동안 건조가 유지되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호흡하는 환자는 호흡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무 시트를 치아와 치아 사이에 걸어줘야 되는데 치아가 너무 얇고 약한 거죠. 그러면 오히려 치아가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사진 치아라든지 위치가 나쁜 치아는 고무 시트를 걸기가 힘들겠죠. 간이 방수법은 말 그대로 짧은 시간 동안 방습을 해주는 거예요. 솜 같은 걸 껴가지고 액체를 흡수하는 간편한 방수법이죠. 단점이 작고 적기 때문에 젖을 때마다 교환을 해줘야 되고요. 입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잔여물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혀가 막 움직이면서 치료 부분을 건들기도 하는데요. 이때 치료 부분이 오염되는 건 방지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코피가 났을 때는 나오는 피들 다 뱉어주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코피가 뒤로 넘어가면 구토감을 유발하고 그러면 코에 더 무리가 나서 출혈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코피 같은 경우는 뱉으라고 하는데 발치는 반대예요. 삼켜줘야 돼요. 지혈을 위해 꼭 삼켜줘야 되고 빨대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만약에 계속 뱉게 되면 산소를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지혈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리고 빨대를 사용하게 되면 입안의 압력이 증가해서 피가 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치과에서는 국소 마취 약물로 리도카인을 많이 씁니다. 이 리도카인은 부정맥 치료제로도 쓰고 있죠. 양리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부분적으로 마취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표면 마취는 표면에만 마취를 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치면 마취는 신경조직 끝부분만 마취를 하는 경우를 말을 해요. 전달 마취는 신경들이 이렇게 쭈르륵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경줄기 한 다발을 마취시키면 이 전체가 다 마취되는 걸 말을 해요. 소독 같은 경우는 간호실기에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치과에서도 소독을 합니다. 소독과 멸균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멸균은 세균도 죽이고 세균의 씨앗인 아포도 모두 제거하는 거고요. 소독 같은 경우는 세균은 없애지만 세균의 씨앗인 아포는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소독의 유효기간은 2주로 보고 있고요. 소독은 고압증기 멸균법을 많이 쓰는데요. 포에다가 금속 기구를 싸서 멸균하는 방법이에요. 증기를 쐬다 보니까 수분이 있기 때문에 금속 기구 같은 경우는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에다가 소독을 돌리기 때문에 열에 약한 제품이나 아니면 미세한 기구들은 손상이 갈 수 있죠. 고압증기 멸균을 할 때는 기구가 잠겨있으면 이거 다 풀어줘야 되고요. 핀셋 같은 경우는 다 벌려주면서 다 열어줘야 고압증기가 골고루 스며들어서 멸균이 잘 되겠죠. 화학증기 멸균은 물 대신에 화학적인 증기를 쐬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기구 부식은 좀 덜해요. 좀 없는데 대신에 냄새가 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열 멸균은 쉽게 말을 하면 오븐에 굽듯이 멸균을 하는 거예요. 뜨겁기 때문에 고열에 잘 견디는 걸 해줘야 되고요. 고무 같은 거 쓰면 안 되겠죠. 호일이라든지 금속, 유리, 파우더, 바셀린 거즈 이런 걸 건열 멸균으로 많이 씁니다. 비드멸균법, 유리알 소독기 이런 거는 유리구슬에 열을 가해서 잠깐 기구를 뜨겁게 해서 멸균하는 방법을 말을 해요. 고온유 소독도 뜨거운 오일에다가 담가가지고 소독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소독이기 때문에 멸균은 안 됩니다. 불꽃 소독은 치과에서만 하는 소독법인데 알코올 램프에다가 끝에만 달고서 하는 소독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환자가 누워있다면 의사는 보통 환자 오른쪽에서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조무사는 환자 왼쪽에 서서 치료를 보조를 해줘요. 석션을 해주고 필요한 기구 같은 거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의사 같은 경우는 환자 입을 벌리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입의 위치와 팔꿈치가 수평으로 높이가 맞으면 편하겠죠. 의사는 앉아서 하는데 간호조무사는 의사보다 좀 높게 서 있어요. 왜냐면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적절하게 보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구를 전달할 때는 환자 얼굴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 전달하면 얼굴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달할 때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치과 의사가 오른쪽으로 핸드피스를 쓰고 있다면 간호조무사도 오른손으로 석션을 해줘야 손이 안 꼬여요. 그리고 치아의 설측, 그러니까 혀가 있는 뒤쪽이죠. 여기를 치료하고 있다면 입술 쪽으로 석션을 평행하게 해주고 만약에 치아에 입술 쪽을 치료하고 있다면 뒤쪽의 설측에다가 석션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보기로 많이 나오는데 기구 전달 시 사용 부위가 구강 내로 향하도록 전달해라. 말은 어려운데요.
쉽게 말을 하면 손잡이를 의사를 향해서 주라는 뜻이에요. 하다못해 이렇게 치경을 전달하는데 의사 손이 이렇게 손잡이로 잡을 수 있게 주라는 뜻이겠죠. 이걸 뒤집어서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 부위는 당연히 환자 입 쪽으로 구강내를 향하게 되고 손잡이는 의사한테 향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당연한 내용을 문장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치과 같은 경우는 출제 비중이 좀 낮아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렇다고 무시하기에는 모성간호나 아동간호 쪽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요. 사소한 부분 같지만 이런 불소 같은 경우는 법규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과목입니다. 하지만 치과 문제가 나왔다면 단답형으로 정말 쉽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답으로 외울 만한 건 단답으로 보시고 다른 과목과 연관이 되는 애들은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